자, 이 과목에 대해서 나중에 오신 분 그 마지막 할 때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과목의 목적은 C 언어를 이용해서 공학적인 문제를 잘 풀어보는 것에 있습니다. 자, 잘 전달이 됐나요? C 언어를 이용해서 공학적인 문제를 잘 푸는 데 있습니다. 주로 C 언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을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의 문법, 변수, 루프, 제어문, 포인터 같은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포인터를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나오는 구조체와 포인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 언어하고 다른 언어에 통합해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기 후반부에 갈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뿐만 아니라 C 언어를 이용해서 로직을 만들고 엑셀 같은 데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C 언어의 로직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작업을 다 배우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은 정말 거의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기초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두 개. 첫 번째 메인 텍스트는 이겁니다. Engineering Problem Solving with C, 에터의 책인데 굉장히 두껍지도 않고 요약적으로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한글판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판을 찾으셔서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찾으시면 PDF 파일이 누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찾으셔도 되는데 저는 공개를 할 수는 없고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이 책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읽으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책은 한 권 정도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열어보시고 하는 이 책. 그 다음에 부교재로 C 언어 스케치 이 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한국말로 되어 있고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예제가 모자라면 이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서 더 예제를 하고 숙제도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두 책 다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과목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매주를 숙제를 내려고 합니다. 거의 매주 숙제를 낼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주 숙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고 숙제를 잘 따라 하시면은 거의 여러분들 C 언어에 대해서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숙제를 어떻게 제출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숙제를 제출을 하시면은 조교가 제대로 됐는지 실행해보고 내용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서 채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도 내용은 다음과 같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세부 주제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것을 봐서 잘 따라오시면 더 빨리 진행을 해서 뒤쪽의 내용을 더 길게 하고 잘 못 따라오시면 조금 더 늦어지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C 언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고사 이후에 어레이하고 구조체하고 포인터를 배우고 중간고사 이전에는 기초적인 문법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이전에 스킬만 있어도 웬만한 공학적인 문제는 다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이후의 스킬들을 잘 아시면 엄청나게 더 많은 걸 하실 수 있어요. 더 자유자재로 더 멋지게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컴퓨터를 통해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반부에는 C의 기초적인 내용, 중간고사 이후에는 C 중고급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 시간이 되는 대로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을 설명을 드리고 엑셀을 이용해서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한두 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C 언어에서 배웠던 것을 비주얼 베이직하고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C++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덕션을 1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별로 C 언어를 다 잘 이해를 하시면은 C++ 기초적인 것만 알면 일단 되고 2학년 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바 수업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객체지향 OOP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C를 아시고 자바를 아시면은 C++는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같은 식으로 C#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지금 이 봄학기 동안에 열심히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컨텐츠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팀을 구성하도록 제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간단한 게임 만드는 프로젝트를 팀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숙제는 숙제대로 하고 개인별로 숙제를 하고 팀별로 모여서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한 3번 정도로 나누어서 1차례 게임, 2차례 게임, 3단계 게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늦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숙제를 늦게 내시면 차감합니다. 차감.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별로 차감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샘플 앤서, 그러니까 답안이 올라오고 나면은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본 과목은 녹화됩니다. 녹화되어서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볼 수 있도록, 외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이 그 수강 신청할 때는 2시간으로 돼 있었죠. 2시간. 근데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1시간 내외는 숙제를 하시고, 그리고 실습을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은 조교에게 찾아가셔서, 조교의 연락처와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교에게 찾아가셔서 하시고, 조교 옆에 있는 컴퓨터실 가서 하셔도 됩니다. 또는 노트북 들고 가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정보가 빠졌는데 그 한양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 아직 없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출석 5%를 차지할 겁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출석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각자 개인의 그 출석 용지를 제가 받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를 준비해 오십시오. 개인별로 한 장 프린트를 해 오셔가지고 자기 사진을 넣으시고, 학번 이름, 과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고, 하고 싶은 말 적으시고, 이거를 다음 시간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을 할 때 다음 목요일에 배웠던 내용의 서머리나 커멘트나 질문을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뭐 질문이 있으면 답을 드릴 것이고, 커멘트가 있으면은 수업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늦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커멘트를 보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다시 나눠 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 전에. 그러면 수업 시간 전에 그걸 찾아가셔가지고 읽어보시고, 답이 있으면 답을 보시고, 다음 또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다시 또 서머리하고 커멘트를 적으셔서 다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그 출석 체크를 종이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전달이 됐나요? 간혹 그 사진을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섭섭한 결과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출석에 그 온라인 그 출석 체크업 시스템을 하기로 학교에서 이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체크업을 하시는 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 체크업하는 시스템 그 다 들으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 전에 학생들이 다 아는 걸로 전에 받았는데, 잘 모르시면 제가
그 하는 방법을 매뉴얼을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온라인 오실 때마다 저기 그 되시면 됩니다. 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오늘 거는 아니고 다음 시간부터 온라인 체크업 들어올 때 하시고 제가 가끔 출석 부르고 출석 종이 받아서 가시기 전에 받고 이걸로 세 가지 방법으로 출석을 체크해서 합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전달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퀴즈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못 따라오시면 그냥 경고의 차원에서 퀴즈를 드릴 수는 있는데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는 20% 거의 매주 올릴 것이고 과제를 잘 따라오시면 강의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쉬울 겁니다.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35%, 팀 프로젝트 14%, 학습 참여도 1%. 학습 참여도 1%.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의 때 아주 그 좋은 포인트를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주 큰 실수를 찾아내시거나 아니면 숙제에 뭔가 오류를 찾아내시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습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기여를 하실 때 1%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전달이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과제 제출 출제는 한양인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한양인 그 포탈 시스템 사용하시는 것은 다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게임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통합하는 약간의 프로젝트 작은 걸 또 하나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또는 프로그래밍을 통합해서 하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고사 전까지는 한 3명에서 5명 누가 팀으로 할지 서로 얘기 나눠보시다가 중간고사 이후에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팀 프로젝트 진행을 하시면 되고 학습 참여도는 말씀드린 바대로 도움이 되는 퀘스천이나 커멘트 등에 대해서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그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만 얘기해도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하나? 얘기해보세요. 나중에 시뮬레이션 같은 거 돌리려면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리려면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시뮬레이션 좋습니다. 학생 이름? 김영한? 오케이. 맞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대생, 공과인, 이과인으로서 또는 좀 더 포괄적으로 현대 사회에 지내는 사람으로서 컴퓨터를 사용 못하면 거의 언어 장벽에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상이 말로만 하는 세상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재빨리 필요한 걸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를 못 다루면은 글을 못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만 하는 시대는 뭐 거의 다 지나갔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무슨 연구소에서 좋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실 때에도 글만 쓰는 걸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글을 쓴 것을 컴퓨터로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실현을 시킬 때 C로 할 수도 있고 자바로 할 수도 있고 C++로 할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로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가 C입니다. C를 잘 하시면은 자바를 쉽게 하실 수 있고 C++ 쉽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C#, 파이썬 쉽게 금방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이공계 학생들, 현대사회인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에 파일을 서치해 주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각각 찾아서 텍스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검사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수천 개의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고 그 작업을 손으로 하면은 하루 종일 눈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럴 때 프로그래밍 한 5분, 10분 짜가지고 한 10분 만에 다 해결하고 나머지 시간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툴을 꼭 배워야 됩니다. 툴을 꼭 배워야 되는데 C 언어는 툴을 만들기 위한 툴입니다. 그러니까 C를 잘 하시면은 툴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 방법. 아, 연습. 아, 이름. 에이미. 아이미. 네, 아침에 만났죠. 감사합니다. 연습. 정말 맞습니다. 연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제를 계속 보시고 돌려보시고 바꿔보고 하면은 그걸로 여러분들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예제를 잘 읽어보시고 돌려보시고 바꿔보시고 바꿔보면 무슨 에러가 나기도 하고 예제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제가 좋은 선생님입니다. 저는 예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예제를 많이 보여드리고 해도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면 그게 체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 예제로 연습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예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좋고 하여간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숙제를 드리고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연습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와 체계적인 계획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스텝을 잘 맞추어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문제 연습 많이 했죠.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뭐 많이 고심하셨을 텐데 수학 문제를 딱 보시면은 아 이거는 처음에 뭘 하고 뭘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이 딱 서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뭐 2차 방정식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스텝이 머리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런 논리적인 스텝을 여기서도 똑같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만들고 이걸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그런 식의 체계적인 논리적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려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남이 꼭 책에서만 했던 것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되면은 또 왜 안 되는지 찾아보고 해결책이 있으면 또 한번 해결해보고 그러면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결을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되면은 그게 현실 프로그래밍 환경의 한계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도전해보시고 새로운 걸 다시 풀어보시고 계속 트러블 슈팅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정답을 그대로 또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면 좋은 내용들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은 식으로 집에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독자적으로 기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을까? 연습 많이 하시고 논리적인 사고 연습을 하시고 도전을 계속하시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툴을 잘 못 쓰시면 절름발이와 같다. 툴을 잘 만들기 위해서 C 또는 툴을 잘 쓰기 위해서 C 언어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헬로 월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강의가 녹화가 되어서 올라갈 텐데 아마 딜레이가 있어요. 한 2주 내외로 이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보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잘 보시고 집에 가셔서 비슷하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다 못 적으시더라도 플로우를 적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다시 또 한번 해보시고 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정 안 되면은 조교 찾아가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렇게 스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C 언어를 처음에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출력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료로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익스프레스 버전은 공짜입니다. 프리 버전입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받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링크로 받을 때는 여기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플랫폼 다운로드 이걸 누르셔가지고 순차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직접 해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저는 집에서 최근에 해봤고 조교도 해봤고 그 결과를 여기에 잠깐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윈도우 7 버전에서 한 건데 하여간에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를 하십시오.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만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이디 만들어서 아이디 로그인 하면은 다운로드를 받게 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생겨져 있습니다. 자, 그 윈도우 7 말고 예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비주얼 C++ 에디션 이렇게 실행하는 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프로그램 가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툴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개발 환경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발 환경 프롬프트를 누르시면 이게 나옵니다. CL을 사용을 할 거고, 자, 다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셔서 거기 중에 이걸 누르셔도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툴스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 이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됐나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그 개발 환경이 나온다는 얘기고, 또는 윈도우 7에서 하실 거면 바로 이 시작 버튼이었기 때문에 검색을 비주얼 스튜디오 툴스 이렇게 찾으시면 요 설치된 폴더로 갈 수 있는 요거를 알려줄 겁니다. 이걸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것과 비슷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중에 개발 환경 프롬프트, 디벨로퍼 커맨드 프롬프트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받으셔가지고 요거를 지금 헬로 월드 나오는 것을 한번 해보고 오늘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커맨드 프롬프트 아까 실행창으로 해서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IDE 비주얼 C++ 익스프레스로 하는 거 보여드리고 두 가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로 하는 거, 두 번째 개발 환경 프로그램 환경에서 하는 거,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거에 그 전체적인 플로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패스 요거는 조금씩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자, 자, 이렇게 개발 환경 툴을 실행을 시키면은
CL 컴파일러가 실행이 가능합니다. CL을 해보시면은 CL이 컴퓨터 커맨드로 잘 이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CL where군요. 그 where를 해서 CL을 하면은 CL이 어디에서 실행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C 프로그램 파일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12 버전 VC 빈 아래에 CL이 있는 겁니다. 이 cl.exe 저희들이 보통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그거를 여기에서 타이핑해서 실행을 한 겁니다. 이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폴더는 D 폴더 밑에 comp prog라고 제가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CD 붙여넣기 D. 그러면 아직까지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C 드라이브에서 D 드라이브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컴프 프로그램 폴더 밑에 제가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자, dir 하면은 여기 밑에 파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폴더를 이동하는 거, 여기까지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패드를 여기서 실행을 해도 되고, 커맨드 창에서 노트패드를 실행을 해도 되고, 노트패드 where 노트패드가 여기 C 윈도우 시스템 32의 노트패드가 실행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노트패드를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서 실행을 노트패드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여기서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노트패드를 더블 클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간 노트패드 이렇게 실행하실 수 있겠죠. 자, 하신 다음에 자, 그 커맨드로 할 때는 이렇게 노트패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일 이름으로. 근데 저는 노트패드를 그냥 실행해서 이 파일 이름으로 따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잘 노트패드까지 실행이 됐고, 제가 매번 그 노트패드에 이걸 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 또 이제 또 질문하십시오. 이제 열심히 이걸 치면 되는 겁니다. 보통 제가 예제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다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은 식으로 컴파일해서 고쳐보시고 실행해 보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자, include stdio 이거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패키지인데, 그 꺽쇠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설치되어 있는 그 함수를 패키지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것이 블락으로 적혀지고, 그 안에 printf를 hello world 이렇게, 요거는 줄을 한 칸 띄는 겁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끝났다는 것으로 return 0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return 1을 해도 되고 0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잘 진행되면 0을 리턴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제가 만든 그 폴더 위치에
텍스트 이름으로 텍스트 익스텐션으로 저장 안 하고 제가 다른 그 익스텐션으로 요 이름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 말고 모든 파일을 눌러서 바꿨습니다. hello.c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 폴더에 hello.c 파일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작업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한 작업은 프로그램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hello.c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 커맨드 툴을 이 폴더 위치로 옮겨 놓아서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에 있죠. 개발 환경 툴. 자, 여기서 CLS를 하시면은 환경을 이제 커맨드 창을 처음부터 깨끗하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CLS Clear Screen, CLS Clear Screen 하시면은 화면이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dir 하시면은 여기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화면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hello.c 이게 지금 만든 파일이죠.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파일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좀 처음에 확인했던 CL로 컴파일하면 됩니다. CL hello.c 그러면은 CL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주고 컴파일 결과가 여기에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죠? 이 중에 하나가 응용 프로그램이고 이게 hello.exe 입니다. hello.exe 실행 파일.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잘 하시는 실행 파일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실행 파일. 다음 시간에 이게 그 오브젝트를 링크해서 나온 결과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실행 파일이 생긴 것만 봤습니다. 자, 여기서도 dir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hello.c만 있었는데 컴파일 하고 나서 hello.object와 hello.exe가 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CLS 그 다음에 hello.exe를 실행하면은 hello world가 화면창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어서 이 헬로 월드가 보였다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 헬로 월드가 매번 할 때마다 윈도우 창이 매번 바뀌어서 포지션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한 프로그램이어서 보여주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시작했다가 끝나는 겁니다. 개발 환경을 프롬프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헬로 월드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에 윈도우를 만드는 창을 만들고 데이터를 다른 컴퓨터에 전송하는 로직을 넣고 하면은 그게 메신저 프로그램이 되고 에디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됐나요? 자, 제가 한 것이 이거를 아주 100% 다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따라가시면서 하시면은 거의 비슷한 것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패스는 조금 다르고 제가 저장한 방법도 다르고 하지만 기본적인 플로우는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보실 거는 printf에 여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의 소개를 적어서 그 화면을
결과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하고 cls 하고 다시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cl hello.c 다시 컴파일을 한 겁니다. 다시 새로 만든 겁니다. 새로. 그런 다음에 cls 다시 화면 새롭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화면에 이렇게 보이죠? 요것을 선택하기. 잠깐. 표시를 한 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했던 것을 카피할 수 있습니다. 카피. 다시 요렇게 화면 누르시고 표시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요 영역이 컨트롤 C 카피가 됩니다. 카피가 되어서 그거를 여기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물을 실행하셔가지고 그 텍스트를 output.txt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름 소개하는 파일을 test1.c를 만드시고 그 실행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질문? 뭐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했던 거하고. 그래서 조금씩 따라가시면서 해보시고 조금 다르게 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추가 연습 문제. 이거는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예제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다 치기 귀찮으니까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복사. 그 다음에 저장을 같은 식으로 이번에는 클래스 example 1이라고 제가 .c라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 example 1 C 파일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셔가지고 cls dir 클래스 example 1.c가 만들어져 있죠. cl 클래스 example 1.c 이렇게 하시면은 또 컴파일이 되어서 cl 클래스 example 1.exe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실행을 하면은 센티그레이드 온도를 넣어 보세요. 37도. 아이고, 빨리 끝나네. 다시 그럼 여기서 EXE를 시작하면 37도. 그러면은 37도는 98.6 페런하이트와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한 그 변환 로직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 38도, 39도
39도 하면은 102도, 102 페런하이트. 페런하이트를 알고 싶을 때 이걸 쓰시면 되는 거죠. 자, 혹시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됐나요?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요건 숙제는 아니고 집에 가셔서 제가 했던 것처럼 컨트롤 C 해가지고 똑같이 파일 만드셔서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페런하이트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쓰고 100점이 굉장히 살기에 뜨거운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점 맞으면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그래서 온도가 100F면은 우리가 살기에 어려운 39도, 40도 가까운 아주 높은 온도, 도시가 되고, 이게 한 40, 50점 되면은 점수 못 받은 거죠. 중간고사 40점 받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살기에 굉장히 추운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과정이 조금 힘들면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헬로 월드를 커맨드 창으로 하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개발 환경 툴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개발 환경 툴을 이용해서 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개발 환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것 거의 비슷한데 따라가시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2003 데스크탑 이걸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고 그 비주얼 윈도우 7에서는 그 시작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2013 이런 걸 찾으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똑같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은 윈32 컨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윈32 컨솔 응용 프로그램 이걸 아니지 비주얼 C니까 비주얼 C를 선택을 하시고 콘솔 응용 프로그램 요걸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걸 선택하실 수 있겠죠. 요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요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대로 콘솔 응용 프로그램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런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add new item 이제 요걸 하라고 되어 있죠. 요 환경에 이르는 겁니다. add new item 프로젝트 add new item 새 항목 추가 프로젝트 add new item 새 항목 추가 여기서 myhello.c라고 제가 치겠습니다. myhello.c라고 치겠습니다. 추가.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열면 여기에 아무런 내용이 여기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가져와서 여기에 붙여놓고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여기에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빌드, 솔루션, 다시 빌드 상관없습니다. 에러가 났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컴퓨터 환경 다시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것은 커맨드 툴을 이용해서 컴파일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IDE로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C 언어에 대한 내용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그 수업 마치기 전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숙제는 제가 오늘 또는 내일 올려놓겠습니다. 한양인 확인하셔가지고 자기소개를 올리는 프로그램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보통 한 주 시간을 드릴 텐데 이거는 쉽게 따라가면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금요일 정도까지로 하려고 그래요. 숙제에 같이 정보가 달려 있을 겁니다. 보통은 한 주, 숙제마다 다를 것입니다. 또 질문. 그거는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기가 프린트 해가지고 사진에 그 속에 학번 이름 적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또 파워포인트하고 예제 올려드리는 거하고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 책을 구하셔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책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질문.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